안녕하세요. 저 하성규라고 하고요. 이제 넌파이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발표 자료는 앞에 보이는 링크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마 모임 다 끝나고 나면 다 링크 돌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넌파이이고요. 제목은 제노 넌파이라고 달아봤는데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파이썬에서 임포트 디스를 하면 제노 파이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들 아시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어떤 분이 번역을 해놓으신 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노 파이썬이 얘기하고 싶은 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넌파이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제노 넌파이라는 걸 쓴 게 있어요. 번역은 제가 발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노 파이썬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넌파이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제노 넌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분간적으로 되어 있는 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낫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분간적보다 낫고 원하는 걸 설명하는 편이 그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낫고 배열이 객체보다 좋고 브로드캐스팅은 좋은 아이디어고 벡터화하는 것이 루프를 두는 것보다 좋고 고참을 생각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굳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 넌파이 코드 작성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임이 텐서플로우가 주제인데 넌파이가 좀 뜬금없긴 하잖아요. 근데 넌파이는 배열을 활용한 효율적인 계산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하려면 넌파이를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를 쓰든 뭘 쓰든 다른 도구들과 함께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파이썬 기반의 과학계산 라이브러리들이 넌파이 위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공통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돼요. 방금 앞선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텐서플로우 코드에서 뭔가 디스크션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넌파이의 데이터 형태로 받아보게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에 넘겨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텐서플로우는 넌파이에 추가적인 기능을 좀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 수준으로 추상화된 개념이지만 텐서플로우를 쓰는 대표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자동 미분을 해준다라는 점과 GPU 지원 같은 걸 약간 심리스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배열이나 매트릭스 혹은 텐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넌파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넌파이 동작을 이해를 하면 텐서플로우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약간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같은 거를 내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죠. 넌파이만 익숙하다면 뭐 많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 미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서 넌파이 코드만 가지고 자동 미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넌파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 넌파이의 효율성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지 그게 기존에 있는 파이썬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랑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왜 효율적으로 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저장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볼 거고 마지막으로 벡터화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파이썬 리스트, 이거는 이제 C 파이썬 구현체인데,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뭐 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복잡하진 않거든요. 보면은 실질적인 코드가 몇 줄 안 되죠. 이거는 스트럭트인데, 보면 가운데 있는 O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변수가 있잖아요. 저게 포인터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포인터의 배열이에요. 즉,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무언가를 담고 있을 때 포인터를 그냥 배열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얘가 어떤 성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파이썬 리스트는 포인터의 배열이고, 그렇다면 저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들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 말은 캐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인터 자체를 접근하는 거는 매번 캐시 사이즈만큼 딱 잘 가져올 수 있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는 뭐 데이터 예쁘게 잘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캐시 활용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반면 넘파이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가 ND-array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ND-array는 내부적으로 이런 4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자료가 어떤 메모리 주소에서 시작이 되는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한 번에 뛰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담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는가. 즉 여기서 3x3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3x3 행렬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스트라이드는 다음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띄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진짜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다차원 데이터도 그냥 직선적인 한 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고요. 마치 우리가 C에서 그 멀티디멘셔널 어레이를 만들더라도 애들이 메모리에서는 연속된 공간을 할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D타입은 얘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컫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스트라이드가 2인 이유는 D타입이 유니트 16이라서 2바이트씩 점프를 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3x3라는 쉐입에서 마지막 축에 대응되는 애는 다음 엘리멘트로 가기 위해서 내가 2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점프하면 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앞에 있는 6이라는 스트라이드는 첫 번째 축에서 다음 엘리멘트로 가기 위해서는 6바이트만큼 뛰면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잘 안 보이지만 보시면 한 번에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쪽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D-array는 원소의 배열로, 진정한 배열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타입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파이썬 리스트가 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파이썬 리스트는 임의의 객체를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숫자도 담고 뭐 오브젝트도 담고 뭐 그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포인터들의 배열일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죠. 반면 ND-array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타입을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는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 같은 걸 명시를 하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령 행렬 같은 걸 트랜스포즈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뒤집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스트라이드를 뒤바꾸는 것만 가지고 트랜스포즈가 돼요. 내가 얼마만큼 떼야 되는지가 저 숫자만 딱 바꾸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데이터의 순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트랜스포즈가 공짜로 되는 게 되겠죠. 일반적인 그냥 나이반 구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데이터를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구현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구현을 누구나 떠올 수 있는 구현인데, 이렇게 구현이 됐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조금 더 낼 수 있을지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리스트 인덱싱을 해가지고 파이썬에서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뭐 0, 1, 2, 3, 4, 5, 6, 7, 8이라는 어떤 멀티디멘셔널한
리스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0번째 서브 리스트를 가져오는 연산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한 번씩 따라다니면서 가야 될 거고, 뭐 1,2를 가져오는 것도 한번 저 위치에 가서 포인터를 따라가고 또 한 번 더 점프를 뛰어야 되고, 뭐 이런 방식을 거치겠죠. 반면 이걸 럼파에서 인덱싱을 한다고 치면 일단 데이터는 어쨌든 직선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내가 몇 칸을 뛰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뛰면 돼요. 그거는 스트라이드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인덱싱하는 위치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포인터를 따라가서 또 거기서 포인터를 찾아서 어디를 따라가고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적어도 포인터가 연상하는 것만큼의 득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덱싱 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데이터가 연속된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치면은 캐시의 영향을, 캐시의 득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인덱싱 말고 슬라이싱을 생각을 해보면 파이썬에서 이제 가령 이 경우에는 우리가 012랑 345라고 하는 리스트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원소들만 가지고 오고 싶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파이썬에 있는 문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리스트 컴프리hen션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그나마 파이썬이한 코드가 될 텐데, 저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각각 포인터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새로 배열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면 뭐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만큼의 오버헤드도 들어가고 실제로 포인터를 따라가야 하는 오버헤드도 들 텐데, 넌파이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파이썬에서 있는 슬라이싱 연산을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라이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뛰어야 되는지 아니까 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연산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가리켜야 하는 부분이 저기서 이제 1이라고 된 부분을 가리키면 되고 거기서 요만큼 뛰면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사가 안 생기겠죠. 넌파에서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카피를 하느냐 혹은 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식으로 뷰를 들고 있는 건 여기 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 원래 데이터도 바뀌겠구나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겠죠. 대신 뭐 카피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빠를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너브 넌파에서 얘기를 언급해 왔던 뭐 배열이 왜 객체보다 좋은가, 혹은 왜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하는 게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가 하는 그 얘기는 가령 여기서 내가 1과 4를 가지고 오는 그런 연산을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죠. 리스트 컴프리hen션 코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네가 접근을 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를 임페러티브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뒤에서는 그냥 나는 첫 번째 축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0번이 아닌 1번 엘리먼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 라고 어떤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접근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방금 이제 사실 모든 데이터가 그냥 인티저나 이런 거면은 그게 그 어로케이션 하는 만큼의 오버헤드만 들 거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데이터 어로케이션 하는 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의 구현을 생각을 해보면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때 데이터가 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접근하는 게 캐시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연속적인 데이터를 내가 인덱싱을 한다면 캐시에서 바로 가져올 테니까 엄청난 득을 볼 거고요. 혹시라도 데이터를 점프를 뛰면서 접근을 하더라도 그게 등간격이라면 매번 같은 캐시라인에 들어있는 거는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만큼 또 득을 보겠죠. 그래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는 거의 예제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직접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의 기본적인 인덱싱이랑 슬라이싱 외에 조금 더 복잡한 종류의 매스킹이나 뭐 그런 걸 좀 더 복잡한 종류의 인덱싱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마스크라고 불리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걔가 이제 불리언 타입의 값들을 들고 있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종류의 매스크가 있으면 그 매스크에 대응되는 값들만 가져오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지만 파이썬에서 보통 파이썬이 하다면 뭐 어쨌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나 뭐 컴프레hension 종류를 쓰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데이터를 잘 저거에 맞는 걸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 될 거고. 비슷한 걸 이제 넘파이에서는 팬시 인덱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매스크를 가져와서 뭐 그 매스크를 마치 우리가 인덱싱하는 그런 인자인 것처럼 각괄호 안에 넣어주면 그 매스크를 만족하는 걸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스크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스트라이드나 이런 건 명백하게 얼마만큼 떼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복사를 안 할 수 있었지만 매스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데이터 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앞에서 다뤘던 인덱싱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서 표현을 해야만 했던 걸 뒤에서는 훨씬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또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인덱스의 리스트를 들고 있다고 쳐볼까요? 즉 여기 있는 L이라고 불리는 리스트는 어떤 그냥 랜덤한 값들을 들고 있는 리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스크라고 불리는 건 사실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들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서 저 매스크에 대응되는 인덱스들을 따라가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걸 팬시 인덱싱을 써서 하면 뭐 앞에서 매스킹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데이터 복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제 매스크가 여기서 이제 0, 2, 1, 8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냥 중복해서 그만큼 똑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자체에서 성능적 이득이 그렇게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간결하죠. 그리고 간결한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칙을 우리가 메모리를 떼야 되는지 모르니까 팬시 인덱싱 같은 걸 쓰면 데이터 복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만큼 당연히 뭐 캐시의 활용도도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겠죠. 결국엔 이게 우리가 연속된 방식 혹은 등간격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임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간결하죠. 그리고 아마 뒤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생각해보면 루프 도는 거잖아요. 근데 루프는 안 도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원하는 걸 설명하는 편이 명령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팬시 인덱싱도 예제가 있어요. 처음에 좀 놀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위에 있는 예제랑 두 번째 예제의 차이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위에 거는 0,1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밑에 거는 0번과 1번 배열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인자로 넘어가는 게 튜플이냐 리스트냐의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직접 잘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결국에는 넘파이가 내부적으로 연속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접근을 하면 성능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 그때 언급을 했던 게 벡터화된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연산이라는 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터프레티드 랭귀지잖아요. 그게 플렉서블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게 우리가 타입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for 같은 걸 돈다고 쳤을 때 뭐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계속해서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더하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타입 체킹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더해도 되는 걸까? 이걸 더하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매번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체크를 안 하고 정해진 걸 하는 것보다 느리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특정 연산들을 미리 만약 컴파일링 언어로 구현을 했다면 추가적인 성능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벡터화된 연산을 씁니다. 주로 예제인데요. 결국에 결과는 같죠. 왼쪽에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썼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더하기 연산을 썼어요. 근데 저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구현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numpy 어레이 타입이 어떤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구현을 했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컴파일된 언어로 작성된 루틴이 돌도록 구현을 했을 거예요. 사용성 자체는 뭐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죠. 오히려 오른쪽이 좀 더 간결해 보이고. 근데 이런 종류의 연산이 성능 차이를 많이 가져다 줘요. 이건 물론 이제 나이브한 벤치마크이지만 제가 그냥 컴퓨터에서 돌려본 건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종류의 연산은 꽤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만약에 저게 1000이 아니라 100만 뭐 이런 식이었다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numpy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연산을 이런 식으로 벡터화 된 채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보통 이런 걸 ufunc라고 부르는데 유니버설 펑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덧셈, 뺄셈 뭐 이런 식의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들도 있고 아니면 특정 함수들 가령 뭐 로그 변환을 한다든지 그런 유너리한 오퍼레이션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걸 쓰면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한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루프를 어떤 식으로 돌지를 기술해 준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두 개를 더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성능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벡터화한 것이 루프를 직접적으로 도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연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아마 예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랑 이름이 같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sum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numpy는 이제 numpy.sum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섞어 쓰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sum이 기대하는 형식으로 ND 어레이 타입을 변환을 하면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을 거고요. 리스트만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네, 그 numpy 닷이라고 하는 함수가 따로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닷 오퍼레이션이나 뭐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보면 A랑 B라는 두 개의 배열을 만들었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하면 두 개가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덧셈이 돼서 5, 9, 10이 나오는 거고요. 이퀄리티 체크를 하거나 뭐 곱하기 혹은 로그를 씌우는 거 혹은 큐무라티브 썸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각각 개별 원소마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개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게 원소를 3개를 갖는 배열이고 밑에 원소를 2개를 갖는 배열을 가지고 더해 봤어요. 사실 저렇게 더하면 뭘 기대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산을 해야 좋을까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쉐입이 안 맞으면 연산이 안 돼요. 근데 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서 나온 예제 중에 A에다가 A를 이제 제곱을 하는 연산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저 2는 물론 컨스턴트지만 어떤 크기 일자리인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안 맞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를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배열 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 규칙은 글로 적으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두 개의 배열이 있다고 치면 오른쪽 정렬을 해요.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에 A는 4x3인 어떤 행렬이고 B는 이제 뭐 크기 3짜리인 벡터라고 가정을 하면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차원 개수가 적은 쪽을 왼쪽을 다 그냥 1로 채워버려요. 그러면 각각 차원마다 짝이 맞겠죠? 그럼 짝이 맞는 애들이 같은 크기를 갖고 있으면 연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쪽이 1이면 이걸 잡아 당긴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복사를 해서 크기를 맞춰버려요. 그러면 최종 결과는 4x3의 어떤 행렬이 될 거예요. 이 예제를 보면 이제 4x3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자리 벡터를 만들었는데 둘을 더하기를 그냥 시켜버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를 잘 맞춰보고 1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당겨서 연산을 하겠죠. 이미지를 보면 뭐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이런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본인이 구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정말 그냥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모든 걸 계산을 한다면 저렇게 잡아당기는 오퍼레이션이 어떤 메모리 할당을 하고 실제로 그냥 값을 다 복사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엘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하면 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브로드캐스팅 규칙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값을 당겨서 이렇게 복사하는 것처럼 써야 되는지 알아서 복사가 안 일어나요. 물론 최종적인 결과물이 저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는 만큼의 메모리 할당은 필요하겠지만 엘러먼트 와이즈 계산을 위해서 복사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만큼 즐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잡아당기는 연산 자체에서는 명시적인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물론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메모리 복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메모리 할당을 안 하는 건 메모리 자체도 아끼고 속도에서도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좋은 아이디어인 거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랑 쉐입의 변환을 잘 활용을 하면 루프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고차원으로 변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득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간단한 연산 중에 마지막이 이제 리덕션인데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리덕션이라고 썼어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덧셈 연산이 나와 있어요. 보면 L은 그냥 평범한 행렬이죠. 0, 1, 2랑 3, 4, 5가 들어있는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덧셈 연산을 하고 싶어요. 가령 그냥 개별적인 모든 원소를 다 더하고 싶다. 혹은 뭐 각 축마다 덧셈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파이썬으로 그냥 코드를 짜면 매번 뭔가 조금씩 달라져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 리스크 컴프레션을 돌리고 서메이션을 하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 리스크 컴프레션만 돌리고 그 밑에는 서메이션 한 걸 리스크 컴프레션을 돌리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들죠. 나는 그냥 덧셈을 하고 싶을 뿐인데. 게다가 얘는 파이썬 루프니까 느릴 거예요. 리스크 컴프레션을 돌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치 어떤 슉을 제거해버리는 연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덕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가령 덧셈 같은 경우 그냥 다 더해버리는 걸 생각해보면 엔디어레이에서는 그냥 다 일렬로 서 있을 테니까 그냥 쭉 가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굳이 내가 축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축을 정해준다면 그 축을 그냥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np가 sum하고 xs를 0을 줬는데 그러면 0번 축을 제거하면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축을 따라서 그냥 다 더해버리면 없어지겠죠, 그 축이.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1번 축을 제거를 해버리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그 축을 따라 그냥 다 더해버리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더하기라는 연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앞에서는 매번 얘가 어떤 모양이지,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으면 훨씬 덜 복잡하죠.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인데 굳이 내가 복잡한 일을 더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된 연산은 이미 벡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보다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차원의 리덕션을 하고 싶으면 튜플을 그냥 인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이게 끝인데 그것들을 간단하게 예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리어러스 네이버가 엄청나게 간단하죠. 나랑 가까운 걸로 뭔가를 뭐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의 이웃을 찾는 건 다른 맥락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뭐 K-means 같은 거 할 때 내가 클러스터 센터랑의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든지 뭐 혹은 이미지 처리 같은 거 할 때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코드랑 비교를 하는 거 이런 게 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뭔가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는 연산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루프 없이 한번 짜볼 거예요. 전체 코드는 이게 다예요. 엄청 단순하죠. 물론 단순한 문제지만 보시면 데이터가 그냥 1000개 있고 각각이 3차원 데이터예요. 그걸 그냥 랜덤하게 만들었고요. 밑에 뭐 뭔가 차이를 계산을 하고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네이버를 뽑는 연산을 했어요. 보시면 루프가 하나도 없어요. 맨 처음에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과정이 좀 신기한데 데이터가 1000x3인 어떤 행렬이겠죠. 1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각이 3차원 데이터니까 얘를 임의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1000x1x3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리쉐입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추가된 게 아니라 각 안에 있는 축이 그냥 1차원 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기 있는 뺄셈 연산 뒤에 있는 데이터는 1000x3이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축을 잘 맞춰보면 1x3이랑 1000x3을 하니까 가운데 있는 1이 늘어나면서 100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비어있던 1 부분이 1000이 돼야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1000x1000x3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1000개의 데이터가 다른 1000개의 데이터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0x1000짜리 뭔가가 나오는 게 맞긴 맞겠죠. 그리고 축이 3개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축이 나올 거고 그러면 벡터화된 빼기 연산을 통해서 1000x1000x3짜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연산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온 차이의 제곱합을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게 평범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니까. 그러면 역시 다 제곱을 해주는 걸 ufunc를 써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메이션을 하는데 diff가 지금 모양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 1000x1000x3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축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같은 데이터에 있는 애들끼리만 계산하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3차원짜리 축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축을 없애주시면 거리가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거리는 0일 테니까 그걸 그냥 무한대로 설정을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리덕션을 할 거예요.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다른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만 뽑아주세요. 이거는 그냥 argmin이라는 함수를 쓰는 평범한 리덕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사실 여기서 다 써서 루프 없이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인덱싱 하는 거, 고차원 변환을 하는 것, 그리고 벡터화된 연산, 리덕션, 브로드캐스팅. 다만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이런 브로드캐스팅 변환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천발천발의 어떤 텐서가 생긴 거잖아요. 도중의 결과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0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0만이었다. 그럼 100만 바이 1000짜리 텐서를 내가 메모리에 들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잡아야 된다면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문제에 따라서는 바깥에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씩 도는 루프는 직접 도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다룬 내용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사이파이 렉처 노트 같은 데 좀 괜찮은 얘기들이 있고요. 리덕션 같은 거나 뭐 복잡한 연산은 그 큐무러티브성 연산을 잘 쓰면 벡터화된 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병렬 프로그래밍을 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걸 알아보시면 재밌는 게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너럴 넘파이를 다시 보면 등간격이 흩어진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ND 어레이가 구현된 방식이 뭐 직선적으로 데이터가 나열된 방식이니까 등간격으로 가면 캐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연속된 것이 등간격보다 낫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원하는 것을 설명하는 편이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낫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자. 생각해보시면 뭐 리덕션이나 벡터화된 연산 이런 것들 다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루프를 돌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배열이 객체보다 대체로 낫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은 좋은 아이디어다. 메모리 복사를 피할 수도 있고 뭐 루프 도는 걸 피할 수도 있고 벡터화한 것이 명시적인 루프보다 좋다. 왜냐하면 명시적인 루프를 도면 우리가 타입 체크를 하는 뭐 그런 복잡한 원하지 않는 연산들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쏙 빼놓고 왔는데 원래는 제너럴 넘파이에 복잡하다면 뭐 너브 익스프레스나 위브나 사이펑을 쓰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컴파일된 코드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고 저 키워드들로 한번 찾아보시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책 번역한 게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저기 루시님 계시니까 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아마 사인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레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어레이 컨테이너. 제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은 코드가 아니라서 시급차 한 2배밖에 안 빨라지더라고요. 코드에 따라 다른데요. 전파를 못하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빠른 연산이 필요하다고 치면 GPU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짜증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판다스나 이런 걸 쓰다가 속도가 느리다 싶을 때 럼파이로 많이 하고요.
원래 계획은 강의가 대략 5시 5분 정도에 끝나고 5시에 피자가 도착해 있는 건데요. 지금 옆에 세션도 아직 진행을 하고 있고, 네, 5시 정도에는 오기로 돼 있으니까